노루 길목이라는 게 무엇이고 노루가 무엇이 저희가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 설명부터 먼저 해보고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노루가 무엇인지 우리들만의 은어는 아니고요. 그렇죠? 네. 우리들만의 사인이죠. 암호와 같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노루가 점프하는 그 시점을 저희가 잡아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신학 파트너는 그 노루 사냥꾼이 되어주는 거고요. 네네. 좋습니다.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길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길목은 동물들은요 습성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길을 계속적으로 가거든요. 네. 주식도요 같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을 이해만 한다면 실질적으로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에 시작점은 들어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트레이딩에 의해서 수익과 손실 이 부분이 그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트레이딩은 진짜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 어떤 게 단기 투자고 어떤 게 장기 투자일까? 1년 동안에요. 4번 매매를 해요. 분기마다 한 번씩 매매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1년 동안 4회 매매를 할 겁니다. 그죠? 요번은요. 1일에 한 번씩 매매를 해요. 그럼 한 달이면 20회를 매매를 하죠. 1년이면은 실질적으로 12달이니까 240번이 넘습니다. 240회가 넘어요. 실질적으로 4회와 240번은 굉장히 크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쪽은 단기 투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게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요. 얘는 40종목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분기마다 한 종목씩 한다면. 근데 얘는요. 매매가 많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종목은 한 종목이에요. 그럼 10년 동안 한 종목을 쳐다보고 앉아있다면 이쪽이 장기 투자죠. 그렇죠. 네. 이쪽은 단기 투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40종목이라는 이 종목 간의 움직임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매매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오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딩에 대한 거부감을 개인 투자자들이 없애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거부감에서 실질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비용적인 부분도 분명히 계산을 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비용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매매 횟수가 적은 것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매매에 대한 부분은요. 매매 횟수와는 상관없이 여유도입니다. 여유도. 뭐의 여유도일까? 바로 투자 자금. 자금의 여유도죠. 네. 자금의 여유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하고 매매에 대한 부분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봐봅시다. 노루 길목의 목표. 트레이딩은 바로 사업이다라고 사업적인 측면으로 여러분들은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트레이딩은요. 한 번 매매해가지고 1억 천금을 누린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겠죠. 그죠? 진짜 한 종목 보유해가지고 100% 수익률 내고 200% 수익률 낸다라고 한다면 진짜 1000%까지 수익 난다면 1억 천금이겠지만요. 그렇죠. 트레이딩 자체는 차곡차곡 쌓아가는 이 전략적인 부분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는요. 우리는 1억 천금을 노리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쌓다 보면은 태산이 되는 거죠. 태산은 한 줌에 먼지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다 보면 여러분의 계좌는 굉장히 풍성한 보름달만큼 그렇게 큰 자산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시를 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네. 자, 그래서 보면은요. 주식 투자가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대한 예측이라는 이 부분을 100% 예측한다는 것은 정말 환상이다. 환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신만의 영역이기 때문에 대응의 영역으로서 주식시장을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때에 따로 대응하고 저때에 따로 대응하고 대응하다 보면은 진짜 정신없어서 주식 투자의 맥점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획일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에 항구적으로 제도화시키고 시스템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만 발견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투자는 굉장히 유리하게 그리고 편한 부분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그래서 저는 시장에 대한 판단법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봅니다. 탑다운 방식과 버튼업 방식이 있는데요. 저는 좀 더 큰 흐름을 보자. 그래서 위서부터 내려서 종목을 선별을 하는 탑다운 방식을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은 버튼업 방식을 투자를 합니다. 그 기업의 실적이 얼마큼 나서 그 기업의 EPS가 얼마라. 그래서 현재의 주가가 얼마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큰 그림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국제 시장이 어때서 그리고 한국 시장의 경제력이 어때서 한국 시장 내부의 반도체는 어떻고 반도체 안에 종목들은 그 종목 안에서 어떤 종목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렇게 일률적인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전략적인 부분을 선택을 하는데요. 오히려 수익적인 부분은 이쪽이 더 클 수는 있겠지만은요. 탑다운 방식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합니다. 시작점이 다르다. 시작점 자체. 그래서 거시경제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 거고요. 거시경제가 미시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지만은요. 이 거시경제 때문에 여러분의 주가가 하루 움직였지 않습니까? 바로 트럼프의 입에서 움직인 겁니다. 트럼프의 입에서 환율이 바뀌고 환율 바꾼 부분에서 실업률이 바뀌고 이자율이 바뀌고 전체적으로 거시경제에 대한 지표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크게 시장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 놓은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자, 그러면 거시경제 파악에서는요. 파악할 게 많이 있습니다. 재정정책, 통화정책, 물가정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다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큰 시장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 업종에 대한 부분을 나눠놨다면 오히려 반 이상은 줄여놨지 않겠습니까? 크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에서 반 이상 줄였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투자에 대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전문 투자 방법으로서 저는 탑다운 방식을 이 방식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네. 거시경제의 흐름을 파악을 하는 게 먼저 우선이다. 자, 우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노루 길목에 대한 분석법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레이딩이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트레이딩에 대한 그 거부감이 없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투자 성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유도, 뭐의 여유도, 자금의 여유도. 그래서 투자 성향이 자금에 의해서 급한 자금이면은 단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좀 더 여유 있는 자금은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매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즉 자금의 여유도에 의해서 트레이딩 이 요소가 만들어지고요. 가격 분석과 그 기업에 대한 가치가 트레이딩 이 요소의 결부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일차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의 선별법은 끝났다라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가격 분석과 가치 분석 이 부분에만 여건을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지만은요. 실질적으로는 가격 분석 이후에 가치 분석이 있고 가치 분석 이후에 실질적으로 수급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외국인이 왜 사고 기관이 왜 사는지 이 부분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만약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신용 물량이 많다. 신용이 많이 들어왔다. 그럼 주가는 급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겠죠. 바닥인데 외국인들이 이상하게 산다. 이런 부분에 심리적인 부분까지 연결을 시켜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해소를 하고 실질적으로 통찰력에 의해서 주식을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이 부분을 결정을 져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통찰력적인 부분에서 헷갈리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즉 저는 그래서 비유를 그렇게 드립니다. 이 망치를 갖고 있다. 그럼 망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못으로 보입니다. 못 빼고는 망치가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스패너는 그리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나사못만 보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나사못. 이 못이 필요 없어요. 벤치는요. 이 못하고 나사못이 필요 없어요. 그냥 철사망은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건가? 그 연결에 대한 부분의 고리가 여기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수급 분석까지는 끝내놓고 그 다음에 리스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심리 분석, 통찰력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어렵네요. 네. 네. 아니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게 그래요. 이제 강론에 의해서 들어가는 상황이고. 네, 네, 좋습니다. 어찌 되었던 약간 대학 강의 듣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신학수 파트너의 한가위 특집 스페셜이기 때문에 네. 신학수 파트너가 원하는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를 쭉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오늘 맞이하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대변해서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노루길목이라는 게 우리 신학수 파트너의 81%가 넘는 수익률이 나올 때도 노루길목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 노루길목은 과연 어딘지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건지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노루길목이다라는 걸 알아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제가 강론적인 부분을 이렇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우리가 머리에 끼워 놓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부터는 좀 더 쉽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만 확인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만 확인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라. 자, 보면은요. 눌림목의 규칙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20일, 60일, 120일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네. 이동 평균선을 얘기하는 이동 평균선을 얘기합니다. 평균선. 그죠? 그다음에 저 위에는 240일 선이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움직인다면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제일 결절점으로 그러니까 그 전복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서 수렴과 이쪽은 수렴이죠. 수렴과 발산을 하게 되는데요. 발산을 하게 되는데 수렴과 발산을 가르는 요 라인, 요 부분이 바로 노루의 길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에서 얼마만큼 노루가 탄력적으로 뛰어 올라오는지 이 부분만 체크하면 된다. 그런데요. 저는 이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린빌의 그 이동평균선. 사실은 20일선이든 60일선이든 뭐 120일선이든 240일선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는요. 법칙이라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다만 법칙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린빌의 이동평균선의 8가지 법칙. 이거는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그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냐라고 말씀드린다면 저는요. 신입사원서부터 진짜 그 지점자까지 하면서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에 남아 있었고 주식시장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공부를 배우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 부분에서 법칙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그린빌의 8가지 법칙본이 없었다. 그래서 240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240일, 즉 1년 동안의 평균 가격이고 최소한 여러분이 투자하는 그 가격은요. 240일, 즉 이 1년 평균선 위에 있는 종목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 밑에 있는 것은 오죽했으면 이 밑에 있겠느냐라고 재차 반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상홍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241선 아래에 있으면 그만큼 리스크가 큰 당연하죠. 종목이 되겠다라는 말씀이셔서 그래서 우리 신학스 파트너가 안정적인 시스템의 대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좋습니다. 일단 241선 계속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41선은 뭐를 의미하냐면 1년 동안의 가격이잖아요. 1년 동안의 가격이고 1년 동안의 가격의 평균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가격은 뛰어넘어 있어야 그 밑에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냐하면 기업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수급이 어떻게 꼬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리스크적인 부분을 헤쳐나가야 될지 이 부분이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이상홍이 어디 있나? 241선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 차트에는 241선이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보라색 선이요. 그렇죠. 네. 보라색 선. 보라색 선 아래와 위는 전혀 다른 모습이고요. 수렴과 발산에 의해서 여기는 발산하는 지점입니다. 그죠? 발산에 대한 지점입니다. 즉 주가가 하락을 한 이후에 움직여서 240일 라인을 타고 그다음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 가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선은 240 라인이고요. 여기서도 살 수 있어요. 여기서도 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이는 대로 이 선에서 끊어놓고 이 부분은 과거다, 그러니까 미래다라고 하고 여기서 이렇게 내리는 상황에서 매수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주가를 쳐다보면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언제가 기점이 될 거냐? 내가 투자를 할 때 최소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기점에서 살 거냐? 그게 바로 요 부분이고 이게 바로 눌림목이고 눌림목이라는 이 자체는 노루가 뛰어 올라와서 움직일 수 있는 그 길목이었기 때문에 요 가격 때문에 매수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 수익을 100%, 200%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그 시청자분들한테 제시하고 싶은 그런 상황은 100%, 200%의 수익률이 아니라 여기까지 움직일 때 최소한 10% 정도의 수익을 꾸준히 낼 수만 있다면 그 10%를 꾸준히 쌓아갈 수만 있다면 안정적인 수익은 바로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종목은요. 이전에 사막 콘덴서가 움직이는 그 종목의 제일 시발점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가격은 만 원 대역이었습니다. 자, 이 윗선과 이 아랫선은 정말 천지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노루에 대한 부분의 길목은 바로 여기서 형성이 됐죠. 주가에 대한 부분은 올라와서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튀어 올라올 수 있는 이 눌림목이 형성됐고 이 눌림목을 찾아낸다면 실질적으로 주가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노루인 줄 알고 잡았더니 바로 꽃사슴이 되는 거죠. 꽃사슴. 그래서 꽃사슴이 만들어지는 차트에 대한 유형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대박 차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41선을 기점으로 해서 241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 윗선은 수익을 만들어지는 구간이고요. 아래쪽은 손실이 만들어지는 구간입니다. 보통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주가가 마이너스 났습니다. 손실이 났습니다. 한번 좀 봐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다 240 라인 아래에 있는 상황이 많고요.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서는 240 라인 위에 즉 이 위에서 노루가 뛰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 꼭 바닥에서만 꼭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왜 바닥에서 잡으려고 하죠? 바닥에서 잡아서 50%, 100%, 200% 수익을 내고 싶으세요? 오히려 그만큼 손실 나면 어떻게 하죠? 차라리 저는요 240 위에서 잡아서 20%, 10% 정도 수익을 내겠다라는 그 확고한 신념과 의지 그리고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그 데이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241선 위에 있을 때는 그만큼 리스크가 네. 작다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근데 궁금한 게 아직 뭐 설명이 끝나진 않았지만 이게 좀 궁금해지는 게 이 보라색 241선의 어떤 추세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게 보는데 좀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은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수렴과 발산. 네네. 수렴한 이후에 발산할 수 있는 그 여건의 그 공간이 바로 노루가 뛸 수 있는 눌림목, 즉 노루 길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길목은요. 어떤 종목이든 똑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서두에도 짐승은요. 같은 길에 같은 길목으로 다니거든요. 그 길목만 지켜보고 있으면요. 다 사냥할 수 있는데 자꾸 그거보다 더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놓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죠. 이 부분도 똑같아요. 별 1등급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등급을 약간 정해놨는데요. 이사건 노루 길목을 찾아라. 어디겠어요? 1등급이 가장 좋다라는 건가요? 가장 좋은 길목? 제일 낮은 가격대에 낮은.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겠죠. 자, 봐보세요. 여기에는 지금 이동평 유저들이 다 모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눈에 보이고 우리가 찾아낸 것은 바로 240 라인이고 240 라인에서 올라와서 조정을 받고 있는 이 부분이 눌림목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별 1등급의 그 라인인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별 2등급인데 좀 더 좋은 거죠. 그렇죠. 여기 네. 240 라인 보이시죠? 240 라인에서 어차피 움직이는 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주식시장에는요. 새로운 일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요. 그 심리적인 부분만 약간 심리적인 부분은 다 똑같은데 그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만 약간 다를 뿐이에요. 금융위기가 영향을 줬고요. 지금은 트럼프의 입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240 라인 눈에 보이시죠? 보이는 부분에서 올라와서 눌림목을 분명히 주고 있고 노루길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못 산다. 왜냐하면 바닥이라는 부분에서 매수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그 욕심적인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이 부분에서 나는 10% 정도의 수익률만 낸다면 이것을 10번만 쌓여도 실질적으로 100%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제가 더킹에서 만든 그 수익률보다 훨씬 더 높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잊어버리냐. 여기 한번 보세요. 요거는 별 3등급이니까 더 좋은. 올라와 있는 그런 네. 상황이죠. 올라온 부분에서 240 라인 확실하게 보이죠. 보이는 라인에서 올라왔고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그 별 3 라인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 1과 별 2, 별 3 이 부분을 점수화시킨다면 오히려 보기는 훨씬 더 편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설명보다는 계속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네. 자, 별 1등급의 참고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요. 야,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해야죠. 실질적으로 대림산업인데요. 여러분의 HTS의 대림산업 한번 보십시오. 아마 더 올라와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전 자료를 지금 긁어 있는 상황이고 네네. 이전에도 만약에 여기서 샀다면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거고요. 별 1등급. 야, 이거 진짜 올라오고 실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요. 제가 대박 차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눌림목은 요게 첫 번째 라인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요거는 노루다. 요거는 네. 노루입니다. 노루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는 거고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움직이는 것들 있죠. 요게 이제 2번인데요. 요거는 노루가 멧돼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진짜 뭐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죠. 이 240 라인에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게 바로 실질적으로 이 라인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기 굉장히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라인은 매수를 하면 오히려 노루가 아니라 꽃사슴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자, 보면은 별 2등급의 별 2등급의 그 참교 자료인데요. 240 라인은 분명히 그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충분하게 눌림목을 줬고 올라가는 상황이고 여기가 이제는 눌림목이다. 자, 이제는 눌림목이 아니라 어머나 노루가 지나가는 길목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에 대한 흐름만 놓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죠. 가격에 대한 부분과 거래량과 기본적인 지표와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사는지 기관이 사는지 이 수급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이 토탈적으로 메커니즘으로 시스템적으로 맞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별 2등급의 참고 자료를 다시 한번 보면은 요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속임수에 대한 부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가는 올라왔고 눌림목이라는 이 여건을 분명히 만들어냈어요. 올라온 이후에 주가가 밀어 올려야 되는데 거래량 없죠. 물론 기관들은 매수를 하는데요. 이전에도 한 번 정도 그리고 밀린 그런 여건이 분명히 만들어졌죠.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밀린다면 노루 종목에서 탈락이겠죠. 여러분의 HTS에서 SFA라는 종목을 찾아보시면은요. 이 이후에 진행된 부분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행되는 부분에서 우리는 매매에 대한 부분, 즉 시세 추정과 추세 매매에 대한 부분, 여건까지 지금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것까지 진행된다면 확실하게 노루 길목에서 노루의 뒷다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서 이 존 화면에서 질문 네. 하나 들어가도 될까요? 네네. 많은 분들 시청자분과 함께 보시는 분들께서 지금 요 자리 될까요? 요 자리 지금 아이고 제가 빠지네요 화면에서 저 가운데 241선을 돌파했을 때가 혹시 길목이 아닐까? 그렇죠. 길목이 라고 많이 아닐까라고. 착각을 하실 것 같은데 거기가 길목이 아닌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수렴되어 있는 부분이 없고 거래량. 거래량. 네. 그래서 제가 그 수급에 대한 분석에서 가격에 대한 분석과 그다음에 그 가치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수급. 세 번째가 수급이죠. 네. 수급에서 거래량이라는 부분이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도 지금 거래량이 늘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은 요 부분과 요 부분은 같다, 동일시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은 이 위치에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얘가 한번 들어왔고 얘가 두 번째 들어왔다면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거래량이 늘지 않는 상황에 가격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내릴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의 HT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SFA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요거는 방송 때문에 미리 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보시면은 정확히 느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현재 만들어질 겁니다. SFA를 네, 한번 관찰해 보시라.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한 부분이 정확히 드러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3등급. 별 3. 움직임에 대한 부분에서 갭 상승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240 라인을 뚫어 올리면서 올라가는 것.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고요. 이 종목은 두산인데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보면은요. 요 밑에 보면은 그 파란색 라인 바로 그 기관이 많이 매수를 하고 거래량 자체가 늘고 있는 이 여건들 그리고 보조 지표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 삼위일체가 다 맞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주가는 더 크게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겠죠.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가 낼 것이냐. 이 종목을 가지고 따블을 낸다라고 한다면 답이 나오지 않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종목을 통해서 나는 10% 뛰어간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이게 바로 멧돼지. 240 라인에서 움직이고 240 라인을 타고 있다가 올라오죠. 더 올라갑니다. 진짜 힘있게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한진이라는 종목은요.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수 있는 여건 때문에 현재의 그 저돌적인 부분, 이 부분을 본다면 멧돼지 차트다. 이거는 잡은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좀 빠져들고 있는 게 문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동물의 왕국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네. 노루길목에 사슴이 있는 것 같은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자, 그렇다면 저희가 노루길목 전법 이렇게 좀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노루 길목 전법 어떤 점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하면서 함께 보면 좋을까요? 사실은 그 노루 길목이라는 것은요 과학적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감지해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흥분되는 것도 그렇고요. 이전에 당했던 것, 이전에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통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트레이딩의 3요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트레이딩이라는 부분은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상식이 바로 과학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봐보세요. 의사결정의 방법. 내가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을 생각을 할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리스크에 대한 관리, 내 자금이 어떤 자금이고 실질적으로 이 자금에 투여했었던 부분과 내가 손절이나 손실을 만들어냈을 때는 얼마에 잘라낼 수 있을 건가 이런 것들이 룰로 규칙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들어낸 규칙이면 분명히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들어져 있는 노루의 눌림목이라면 분명히 그 시점에서 노루는 튀어올라오게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죠. 그게 바로 심리적 부분의 컨트롤, 이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 오히려 심리학자가 주식 투자 더 잘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떤 쪽에 더 관심을 둬야 될 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 건가? 똑같고 같은 위치에서 같은 방법을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죠. 여기 한번 봐보시겠어요? 이 주식은요. 매개체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주식하고 결혼하지 마십시오. 피터 린치는요. 월가의 영웅인 피터 린치는 주식하고 결혼한 사람들을 많이 봤대요. 그래서 주식하고 결혼하면 망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결혼의 의미가 뭘까요?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계속 빠져있다는 얘기군요. 네.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여러분의 현금, 여러분의 돈이죠, 그죠? 주식을 가지고 짜장면 사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돈을 내야지. 그렇죠. 현금은 주식으로 바뀌어서 다시 현금과 플러스 알파 이게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고 이 주식은 240 위에서 안전하게 수익 내는 방법 이 부분 안에 있어야 되는 노루길목. 그 위에만 있으면 되고요. 주식의 변동성은 바로 여기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무슨 진리가 있겠습니까? 진리 없어요. 단 하나 법칙이 있다면 그린빌의 8가지 이동평균선의 법칙. 이것은 제가 지점장이 있었던 그 한 가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진리는 그거 하나뿐이 없다. 진입장벽이 없죠. 누구나 투자할 수 있어요. 경제학 박사가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천재라는 아이작 뉴턴도 파산했잖아요. 그렇죠? 누가 제일 잘할게요? 바로 옆집 아주머니가 제일 잘해요. 네. 이 옆집 아니는 무슨 투자를 하냐면요. 주식 투자는 변동성을 현금화시키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에 그죠?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길목만 지키고 있었어요. 노루 잡는 다리는요. 바로 옆집 아주머니다. 즉 변동성을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여건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통찰력 이것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겠죠. 주식시장에 오래 있으면은요, 척 보면 압니다. 이게 노루길목이다라는 것을 금방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진짜 마음 잡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열심히 제가 하는 강의 이 부분만 따라온다면 충분하게 노루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암기력, 계산력, 논리력 다 필요 없습니다. 이해력, 경험적 다양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사실상 나이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암기력이 좋고 계산력이 좋고 논리적이 있어서 막 매매에 대한 부분에 종목을 찾아 들어가겠지만요. 실질적으로 나이가 좀 있다, 경험이 있다라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척 보면 알게 돼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40세 이후에 필요한 성향을 해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유연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240 하니까 2 차트에 240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240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120이겠죠, 그죠? 그 120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61이겠죠. 이렇게 유연성 있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라인을 선택해서 매매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 거고요. 그 경험적인 방법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트랙 시스템 매매에 대한 부분은요. 주식 그리고 ETF는 그 투트랙 시스템의 한 축입니다. ETF.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현금. 요 부분에 의해서 계좌의 포트가 완성이 돼야 되고요. 이 현금이라는 주식은요. 굉장히 오묘합니다. 현금이
팔려서 ETF로 바뀌고 현금을 팔아서 주식을 사죠.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사고 ETF를 팔아서 현금을 삽니다. 현금은요, 여러분한테 손실을 끼치지 않습니다. 손실이 없죠. 다만 현금을 갖고 있는데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이 오르면 배가 아플 뿐이죠. 배가 아픈 거지 여러분들한테는 손실을 주지 않습니다. 배가 아프지만은 손실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는 여러 가지의 기회를 줄 겁니다. 어떤 종목을 사도 되고 어떤 종목을 이 종목을 사도 되고 저 종목을 사도 되고 그 선택에 대한 준비를 시키는 게 바로 현금이다. 그래서 현금만큼 중요한 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주식에 대한 전략은 사실상 중기 투자. 그러면서 노루에 대한 길목을 찾아야 되고 가치주. 바로 이게 두 번의 가치 분석이겠죠. 그러면서 추세에 대한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의 계좌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투트랙 시스템의 이 탭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요번에 4분기에 대한 투자 목표가 분명히 있죠. 이 목표는 4분기 동안 3개월이에요. 3개월 동안 각 월별로 10% 되는 노루를 한 마리씩을 잡아보자. 20일 동안 한 마리 잡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뭘 갖고 있어야 되죠? 현금을 갖고 있어야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현금이라고 말씀드렸죠. 현금에 집중을 하고 현금에서 노루로 바뀌는, 즉 주식 종목으로 바뀌는 이 종목은 매개체인 역할을 뿐이 없으니까 반드시 노루 길목을 통과하는 종목 위주로 해서 선별을 해서 투자를 한다면 강한 상승력과 오히려 멧돼지가 될 수 있고 꽃사슴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어떻게 할까요? 공부해야죠. 그죠? 여러분의 계좌에 맞는 계좌의 투자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이제는 물가에 가서 고기를 직접 잡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제가 가격 분석, 그다음에 가치 분석과 수급에 대한 부분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요.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이해력을 갖고 통찰력에 의해서 진짜 큰 그림, 탑다운 방식에 의해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주식 투자를 한다면 반드시 성공 투자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